라디오 시민세상.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직접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노민현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갖춰 차린 상을 밥상이라고 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건강한 저녁 식사를 나누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개인 식습관의 변화와 가족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혼밥이라는 말로 줄여 말하기도 합니다. 이 혼밥을 먹고 있으면 마음 또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때문인지 바른 식생활은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지요. 개인의 식생활에 따라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바른 식생활 습관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식생활 교육 부산 네트워크 김정숙 공동대표님과 김경준 사무국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디어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김주미, 황지민 씨의 현장 리포트와 한 주 동안의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의 발견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두 분 자리하셨는데요. 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오신 식생활교육 부산 네트워크 김정숙 공동대표님, 그리고 김경준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와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식생활 교육 부산 네트워크가 부산에서 하고 있는 활동도 이와 연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경준 국장님,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단체는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먹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 건강, 배려가 깃든 바른 식생활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더불어 우리 농업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산 네트워크는 설립 초기부터 주 1회 채식운동을 전개하면서 학교 급식 식단, 관공서 등에서 식단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침밥 먹기, 채소 과일 많이 먹기, 텃밭 가꾸기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기도 하고 학교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고 캠페인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세계 콩이해를 맞아 찾아가는 장학교 콩이랑 장이랑을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참 인상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식생활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먹고 잘 살자라던가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죠. 그만큼 잘 먹는 것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른 식생활이 중요한지, 또 바른 밥상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김정숙 대표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는 이게 TV에서 먹방, 쿡방이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먹을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재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방송에서는 근사하게 차려진 그 요리를 보여주는 데만 급급한 현실인데요. 저희가 말하는 바른 식생활이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건강, 배려를 실천하는 식생활입니다. 즉,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 자연과 타인에 대해 배려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식생활입니다. 그런 핵심 가치를 담은 밥상이 바로 바른 밥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말씀 듣고 보니 저희 집 밥상이 바른 밥상인지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준 국장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끼니를 제때 지켜서 먹기 힘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쁜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밥상, 바른 밥상을 차리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물성 식품은 많이 먹고 채소는 적게 먹는 것, 불균형한 식사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품 선택 습관 때문에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 당, 나트륨 등의 섭취가 많아지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식행동 습관으로는 아침 결식, 과식, 저녁 늦게 먹는 야식, 그리고 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그리고 음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현재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문제입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증가시키고 결국 환경 문제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5월 25일 가족사랑 가족밥상으로 실천하세요 캠페인을 벌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캠페인에 참여했던 시민분들에게 가족과 함께 식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커감에 따라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침을 잘 안 먹게 되고 이러니까 먹는 횟수도 주고 저녁은 거의 시간 맞추기 힘듭니다. 각자 일이 바쁘고 저도 일을 하고 해서 그래서 저는 저녁보다 될 수 있으면 아침에 같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일주일 내내 밥 먹는 시간이 안 나는 이유가 아이들이 작은 아이가 대학 1학년 들어간 탓도 있고 또 뭐 그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야자나 뭐 이런 걸 하느라고 또 주말에는 아빠는 산으로 가고 아이들은 도서관에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거의 밥 먹는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가족 밥상이 되려면은 좀 같이 만들든지 집안에서 만드는 시간에 조금 더 투자를 해줘야 가족 밥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일 저녁 가족들과 한 밥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매주 수요일을 바른 밥상, 밝은 백세를 위한 실천 과제로서 가족 밥상의 날 캠페인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일, 가정, 양립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에 정시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자는 가족 사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 18일 두 부처가 연계하여 가족 사랑, 가족 밥상으로 실천하세요라는 공동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자는 겁니다. 네,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사실 동감은 하면서도요, 사회적 환경이 가족 식사를 같이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비만 위험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야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수요일 저녁 한 번만이라도 가족 식사가 가능하게 하려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가족 식사의 중요성을 기업에 알리고 기업에서는 가족 식사가 가능하도록 일터에서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네, 김경준 국장님, 이 가족 밥상이 갖는 의미라고 할까요? 가족들과의 식사가 자녀 교육이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한다는 건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동반 식사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가족 동반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밥상머리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 동반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초등학생의 우울과 불안, 집중력 결핍, 공격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자존감과 사회성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즉, 가족 동반 식사는 자녀들의 정서나 인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 먹기. 별것 아닌 듯하지만 참 큰 의미가 있군요. 바른 식생활 실천은 알고는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분들이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계속 앞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3대 핵심 가치인 환경, 건강, 배려를 실천하는 건데요. 먼저 환경적 측면을 얘기를 드리면 환경 친화적인 식품을 소비하고 지역 농산물과 제철 식품을 이용하고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만 조리하고 그리고 먹을 만큼만 들여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적 측면에서는 식품을 골고루 알맞게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며
특히 영양적으로 우수한 밥 중심의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고 색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적게 먹고 그리고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려의 측면인데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고 그리고 텃밭 가꾸기를 해보고 농촌 체험을 통해서 식품과 땅의 가치를 알고 식품을 생산하고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 어려울까요? 이거 함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주말입니다. 오늘 당장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눠 먹는 가족 밥상을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김정숙 대표님, 김경준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이 만드는 방송 라디오 시민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 5월 전국의 미디어 활동가들이 모여서 미디어로 행동하라라는 공동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김주미, 황지민 시민 리포터 두 분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취재해 오셨다고 합니다. 두 분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미고요. 부산에서 다큐멘터리 창작 공동체 오지필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 미디토리 협동조합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황지민입니다. 네, 미디어로 행동하라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영상, 라디오, 잡지 같은 미디어 매체를 다루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4박 5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중요한 사안이나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로 담아서 알리는 공동제작 프로젝트인데요. 2014년에는 강원도 삼척, 2015년 경남 밀양, 그리고 3년째인 올해는 충북 청주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럼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지역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라디오 팟캐스트 진행자나 다큐멘터리 감독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이슈를 영상이나 라디오, 잡지로 제작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류 미디어에서 잘 다뤄지지 않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사안들의 주제가 많은데요. 재작년 삼척에서는 핵발전소 문제, 또 작년에는 밀양 송전탑 문제, 올해는 충북 지역의 노조 파괴 현장 5곳을 주제로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사실 미디어로 행동하라가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매해 어느 지역의 어떤 주제를 다룰지 기획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잠시 프로젝트 기획팀의 김설의 활동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월쯤이었죠. 그래서 모여서 현장을 막 알아봤어요. 여기저기 저기 무학동이나 서울의 여러 가지 재개발 철거 현장 이야기도 했었고 그 부산의 만덕도 얘기했었고 여러 현장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알아보고 섭외해보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하여튼 그 즈음에 가학적 노무관리라고 불려지는 노조 파괴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되던 즈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렸고 충북의 노조 파괴 현장 5곳을 이제 오기로 했죠. 네, 그러면 충북 지역의 노조 파괴 현장은 어땠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미디어로 행동하라가 찾아간 현장은 유성기업을 포함한 금속노조 4곳과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총 5곳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회사 측이 노조 파괴 전문 컨설팅 업체와 공모해서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했는데요. 저희는 이 5곳 중에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해고 노동자들의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시 복지예산과 복권기금, 즉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병원입니다. 보통 공공병원일 경우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처음부터 민간이 위탁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병원은 자연스레 영리 추구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4년마다 위탁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차별과 불합리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여기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에 근무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면 사본을 줘야 되잖아요. 사본 자체도 주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못하게 그냥 요경으로 사인하세요. 그렇게 하고서 사인 다 했으면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도 한 파트에서도 한 부서에서도
나하고 뭐 이렇게 몇 개월 있다 입사한 사람하고 다 틀린 거예요. 근로계약서도. 예. 쉬는 시간도 주어진 것도 다 틀리고 월급 체계도 틀리고. 불합리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군요. 그 외에도 일한 시간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거나 휴게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상황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병원 내 각 파트별 노동자들이 모두 알게 됐고 간호조무, 간병, 치료, 영양, 검사, 사회복지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직종이 하나로 묶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노조에서 교섭을 시도했지만 사측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노조원들을 감시하고 비노조원과 노조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노조 파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노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완전히 적극적으로 우리 노조들만 찾아다니면서 시비 걸고 욕하고 칼이 나왔어도 그지? 칼이 나왔잖아. 칼도 나오고 뭐. 예, 그래도요 그거는 다 그냥 지나가. 함께 일했던 동료들끼리 욕하고 칼까지 나오다니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바로 노조 파괴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묘한 수단을 동원해서 노동자들끼리 싸우고 배신하게 만들어서 서로 마음에 좀 큰 상처를 내게 만드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좀 지쳐서 떠나는 사람이 생길 거고 또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와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측이 노동자들의 힘을 빼고 길들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측이 의도한 폭력적인 장면들이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노조원들은 비난과 편견의 시선까지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노조 파업 이후 병원이 폐원하고 노동조합원 전원이 해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50명의 노조원들이 끝까지 남아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작년 5월 7일부터 현재까지 청주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선전전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도 노숙농성 현장을 직접 다녀오신 거죠? 네, 황지민 활동가와 제가 함께 노동자분들과 하루를 보냈는데요. 사실 모든 농성장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근데 이곳은 제가 본 곳 중에서도 가장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청주시청 바로 앞에 농성 천막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두 발만 앞으로 가면 바로 차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막 안에 있으면 차 소리가 너무 심해서 자기가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 노동자끼리 갈등이 심화되고 노숙농성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갈등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노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도 그 점이 가장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동조합 집행부에 계신 권옥자 분회장님께 여쭤봤는데요. 한번 그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병원 사업같이 이런 서비스 업종이 제일로 아마 돈이 되는 자본들이 노리는 이런 거야. 이런 거 되니까 그 반면에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져. 감히 노동조합을 만들 생각도 못 해보고 지금 요 충북권에만 해도 그런 거다. 전국에서 우리가 지금 1000케이스로 이렇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공돼야 되는 이유고 또 많은 병원 노동자들 우리처럼 힘들게 일하는데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처우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이 나이에 뭐 좀 싸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마 우리 조합원들 많은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나 역시도 그래요. 권옥자 분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 지역의 이런 노조 문제들이 전국의 다른 지역 그리고 제가 사는 이 부산 지역의 문제들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기면서 지나치기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부산 시민들에게 이 사안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지필름에서 함께 하고 있는 독립 다큐멘터리 정기 상영회인 다큐10다에서 영상 결과물들을 소개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6월 28일 저녁 7시 30분부터 대연동 국도예술관에서 상영회와 감독과의 대화를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김주미, 황지민 시민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민기자가 뽑은 부산 지역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의 발견 순서입니다. 오늘은 천재경 시민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대표적인 도시재생산업으로 알려진 부산 감천문화마을이 단체 관광객에게 지도를 강매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천마을 주민협의회는 지난 수요일 단체 관광객의 경우 지도를 구매하지 않으면 마을 입장이 불가능하며 2,000원 상당의 지도 판매 수익금은 협의회 운영 기금으로 적립된다 밝혔는데요. 지역 관광업계는 지도 강매 방안이 유료화와 같은 의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유료화 논란에 대해 감천마을 주민협의회는 단체 관광객들이 마을에 몰려들면서 마을 주민들의 삶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감천문화마을 유료화 문제는 지난해부터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 지도를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다니 다시 유료화 논란이 불거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인간답게 살 권리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2016 차별철폐 대행진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20여 개 부산 시민단체들의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14일 최저시급 1만 원을 촉구하는 1만 미터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그리고 여성노동자 차별규탄 행사를 열었고 16일 문화제를 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최저시급 1만 원 요구 걷기 행사는 시민들의 호응도 컸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나빠진 낙동강의 보를 열어달라는 어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김해 대동선착장에 모인 부산, 김해, 양산, 창녕의 어민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외래종만 늘었다며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참석한 한 어민은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하고 준설한다면서 수초 등 어류 산란처를 없앴다. 그러다 보니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보로 인해 강바닥은 썩어가고 있다. 그물을 건져 올려보면 바닥 쪽에 있는 고기는 죽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와 대한하천학회가 참여해 지난 9일부터 낙동강 수질을 조사 중인 4대강 조사위원회는 강바닥은 전반적으로 뻘층으로 코팅되어 있으며 생물이 살 수 없는 조건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한 뒤 낙동강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부산교통공사가 오는 22일부터 1호선 출퇴근 시간에 여성 전용 칸을 시범 운영할 것이라 밝히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오전 7시에서 9시를 출근 시간으로 오후 6시에서 8시를 퇴근 시간으로 정하고 9월 19일까지 운행하며 여론을 수렴해 폐지 또는 확대를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여성 전용칸 운영은 역성차별 논란으로 인해 서울과 대구 등 국내 타 시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이 무산된 바 있는데요.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자는 본래의 취지를 잘 실현시킬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의 시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전해준 천재경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시민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됩니다. 기획, 퍼블릭액세스 운영협의회, 제작, 사단법인 식생활교육부산 네트워크, 김주미, 황지민, 천재경, 진행의 노민현이었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라디오 시민세상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